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패드나우와 리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패드나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25년도 정도 때부터 도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드나우의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얼마 전에 ACI 등등 여러 가지 그 회사들과 패스터 페이먼트 태스크 포스 팀을 10년 전에 설립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R3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본질적으로 은행이 자본을 가두도록 한다. 5초의 빠른 결제 속도를 제공하는 XRP는 이 대안으로 제공이 될 것이고, 성공적인 시험은 은행이 XRP를 사용해서 명목화폐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리플 네트워크가 여러 노스트로 계정 없이 인증된 지불을 완료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주었다 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겠죠. 뭐 패드나우의 멤버 리스트에 과연 리플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굴지에는 대부분 은행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도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여기에 리플사가 이름이 딱 보여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크립토 관련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스타벅스가 또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 큰 유통회사, 통신회사, 뭐 그 다음에 캐나다 금융회사도 보이고요. 대부분 굵직한 그런 회사들이 거의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 가장 핫한 넷플릭스도 여기에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제 시스템망에 다양한 업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져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다소 아쉬운 건 아무래도 여기에 일부 누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마도 뭐 부동산 뭐 종합 운용사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일단은 리스트 부분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US 하우스 XRP 판결에 비추어서 크립토 B를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법안 판결에 이어 금융서비스 농업에 관련된 하원위원회는 공화당 최고 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7월 20일 도입된 기본 목표는 초기 산업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을 명확성을 확립하고자 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건 해당 또 분석한 또 미디어 업체가 있었으니 그분들의 지금의 의견은 XRP 고래 이익의 실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RSI 지표를 지칭을 해서 이제 70선 하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를 압력이 높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올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18일에서 22일 동안 대략 한 3억 개 정도가 원래돼서 출금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격에 영향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SBI CEO가 리플 승소의 소식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리플과 SC의 소송에 승소한 소식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요 파트너라고 되어져 있지만 기타오가 리플을 제일 또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요. 주로 지금 일본이 좀 많이 부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제 SBI가 조만간에 이제 송금 시장에 따른 주력 역할,
본인의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랩스에 따른 뭐 피싱 사이트가 또 경고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피싱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사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을 다 구속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 위반, 배임, 업무 방해 등에 관련된 혐의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 리스트가 트위터 계정이 해킹이 당했기 때문에 다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뜬금없는 코인 세일, 에어드랍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또 코리니 분들이 또 들으시면 또 당하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페페코인이 초기 구매자가 모든 페페를 268이더의 매도를 다 함으로써 시장의 가격의 영향성을 충분히 지금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페페 가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페를 보게 되면 여전히 가격이 좀 많이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힘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전히 불장이 오게 되면 어차피 편식하지 않고 대부분 트레이딩이나 선물이나 뭐 CME 쪽에서 다 또 골고루 올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그리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묵직하게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볼륨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격대가 좀 올라와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시점을 노려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알트코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때 아마 민코인들이 그제서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전때까지는 대부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고, 네, 그나마 민코인에서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코인들 위주로 뭐 공략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많은 돈을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릴 일은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 다시 한번 체인링크가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은행과 블록체인들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뉴욕 멜론, 뭐 파리마, 시티 호주 뭐 등등 이런 굵직한 금융기관들과 상호 운용성 솔루션 사용 검토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패드다우가 되면서 크립토 시장까지도 같이 이렇게 멀티로 만약에 지원이 되는 형태로 장기적 구현화가 된다고 하면 당장 뭐 쓰인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구현화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체인링크가 거의 필수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덱스 시장에 따른 측면을 본다라고 해도 그렇고, 디파이 시장을 본다라고 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거래에 따른 신뢰도를 주는 오라클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 중요한 역할이 어느 정도 기반이 인프라 쪽이 기반이 잘 되어지어야지만 이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왜 안 올라가요? 얘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묵묵하게 이제 시장에 묵묵하게 잘 버텼던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퍼포먼스가 상대적 코인 대비보다는 좀 덜 오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지랖으로 조금 이제 꼰대 발언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가 됐던 간에 내가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 재단을 믿고 또 이 재단에 있어서 무언가에 응원을 해주는 측면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시장이 어차피
결정권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어차피 그 결과가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척도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쪽 길로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싫어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이 되고 또 그 시장이 판단대로 흘러가는 형태에서 내가 잘 읽었냐 읽지 못했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읽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끝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즉 남들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들처럼 내 친구 A라는 친구가 좀 어리버리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 10배를 벌었어요, 특정 코인으로. 근데 내가 들고 있는 B 친구가 들고 있는 코인은 아무리 올라봐야 5배가 한계점인데, 그래도 못해 한 8배 정도로 일단 나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또 물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 보고, 그때 유통량을 좀 보고, 그때 거래소 점유율 추이를 좀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특정 어떤 대기업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할 때도 이딴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그냥 집어쳐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회사에 대부분 고객사를 맞이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공개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충분히 이 정도만큼에 있어서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가능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른 연습을 지금부터 해 두셔야 나중에 불장이 왔었을 때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이걸 행동으로 잘 못 옮겨셔서 또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국 사람들의 광기, 김치 프리미엄, 상승장이 지속되면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광기로 매수를 해서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고 결국 그 시점의 근처가 시장의 최고점을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다. 17년 말과 21년 다 프리미엄이 크게 급등한 뒤에 얼마 안 가서 하락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리미엄 차가 너무 커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끝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끝물의 끝까지 다 이 물잔을 꽉 진짜 한 톨 한 톨 진짜 이 용납 없이 꽉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나중에 넘쳐서 다 수익률이 제로화가 되어버리는 기현상이 되지 말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K에서 10K 비트코인 보유했던 고래 투자자들의 축적을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축적이 발생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으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들의 축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인 거 분명히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쓴소리 해봐야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진짜 좋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 해주고 뭐 해주고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특정 뭐 예능이나 뭐 심리 상담이나 뭐 교육 콘텐츠나 이런 쪽에서 해당되는 거지, 이쪽은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그냥 동물의 세계와 같다니까요. 약점이 보이면 거기를 진짜 찢어 갈길 만큼 공격을 계속 들어옵니다. 숏 포지션이 계속 들어와요. 그가 한 가지 마지막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아마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신사가 딱 약점, 이 납케이블 사건으로 딱 한번 노출이 딱 보여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숏 포지션이 많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략집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기도 하지만 기사 보도가 7월 7일 날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업 설계가 진짜 철저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배당락 시점에는 원래 무조건 약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약해진 그 틈에 정확하게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코인의 언락 일정이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선물 포지션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 저 친구가 물량이 많이 있으니 저걸 조져야 되겠다, 공격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착한 놈은 선택적 정의에 착한 여성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도 착하다 나쁘다 이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관점으로만 내가 들고 있는 게 다 착한 거지, 뭐 남의 거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박수 쳐주고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멘탈과 좀 그런 시장 연습이 좀 잘 되길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또 싫어하고 부모님들도 극성으로 잘 키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투자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쪽에서도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지도, 그게 꼭 배움보다 뭐 정신적인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도 또 오지랖이 또 많아지면 또 싫어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